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경맥의 기능, 12경맥의 효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맥이 삼음삼양에 속하는 거, 저 앞서 강의에서 제가 삼음삼양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죠. 네, 음세계, 양세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세계 뭐였죠? 앞줄에 있으면 태음이었죠. 가운데 줄이면 고름이었죠. 뒷줄에 있으면 소음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양세계입니다. 앞줄에 있는 양이면 양명이었죠. 가운데 줄이면 뭐였죠? 네, 소양이었습니다. 양인데 뒷줄에 있으면 태양이었죠. 자, 음세계 뭐라고요? 태음, 고름, 소음. 양세계 뭐라고요? 양명, 소양, 태양. 헷갈리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중얼중얼 해야 됩니다. 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2개 경맥인데 지금 삼음삼양이잖아요. 그렇죠? 6개잖아요. 그러면 이 음세계, 양세계에 각각 하나, 양 하나마다 경맥이 몇 개씩 들어갑니까? 그렇죠. 2개씩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2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 개는 수경이고 한 개는 족경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음삼양인데 만약에 삼음 중에 하나, 뭐죠? 예를 들어서 태음을 고를게요. 태음에 속하는 경맥이 2개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2개? 수태음 경맥이랑 족태음 경맥 이렇게 2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름도 2개 있겠네? 당연하죠. 수고름경, 족고름경. 소음경 마찬가지. 수소음, 족소음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양은 똑같아요. 수양명이 있고 족양명이 있고 수소양, 족소양, 수태양, 족태양 이렇게 삼음삼양 6개가 각각 하나, 양 하나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수경, 족경 2개씩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 곱하기 2 하면 1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시간에 12경맥의 기능,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삼음삼양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 잘 보시면 제가 삼음삼양 배치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놨습니까? 짝이 되게 해놨어요. 짝이 되게. 이 짝을 갖다가 우리가 한의학 용어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표리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표리라는 말은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야, 저 사람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야. 놀지 마. 뭐예요? 안과 밖이 다른 거죠? 밖에서는 이런 얘기 해놓고 속에서는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야, 이거 그러면 접대용 멘트였네. 믿을 수 없잖아요. 안과 밖이죠. 표리. 이 표리라고 하는 용어가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이거 한의학 용어예요. 그런데 한의학에서도 생리에서 병리에서 진단에서 치료에서 장부에서 경락에서 많은 부분에서 표리가 나오는데 경락에서 잘 들으세요. 경락에서 표리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실제로 시소입니다. 그 시소 왜 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내려가야죠. 네가 올라가면 내가 내려가겠죠. 이게 시소죠. 누군가 올라가면 반대편은 내려가야 돼요. 이게 시소입니다. 표리라고 하는 말이 경락에서는 뭘 의미한다? 시소예요.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음세계, 양세계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태음이 앞줄이라고 그랬죠. 저기요, 태음이 뒤로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반드시 태음은 앞에 와야 돼요. 고름이 뒤로 가면 안 돼? 안 돼. 고름은 반드시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치를 배치를 해놨을 때 양에서 양명하고 음에서는 누구? 태음이랑 어떻게 된다? 시소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환자가 왔는데
아, 진찰해 보니까 이 사람 태음경이 죽었어. 태음경이 일을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양명경은 오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 사람 태음경이 오버하네? 그 말은 뭐겠어요? 양명이 일을 안 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이게 시소입니다. 기능적인 시소. 거름경하고는 누구랑? 소양경이 시소입니다. 소음이랑 태양이 시소입니다. 그래서 앞줄의 시소 누구? 태음이랑 양명. 가운데 줄 시소 누구? 거름하고 소양. 뒷줄의 시소 누구라고요? 소음이랑 태양. 이렇게 인체에 세 가지 시소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 그런데 자, 여러분 그 옛날에 수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공간좌표. 공간좌표 있죠? X축, Y축, Z축. 그렇죠? 중학교 때는 그냥 평면좌표만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공간좌표가 돼가지고 Z축이 또 생겼어요. 아이씨 힘들어. 그죠? 이 공간에 있어요. X축으로 3, Y축으로 2, Z축으로 1 돼 있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만약에 원점으로 중간으로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축을 거꾸로 3 땡기고 Y축을 거꾸로 2 땡기고 Z축을 거꾸로 1 땡기면 되겠죠? 공간좌표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제가 3개의 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3개의 시소가 뭡니까? X축, Y축, Z축이에요. 3개의 시소가 모두가 야, 이 사람 보니까 시소가 3개인데 다 평형을 이루고 있네? 아주 바람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없죠. 이런 사람. 이게 예수구 부처지 어디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다 깨져 있는데 어떻게? 살만하니까 그냥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소가 이거 좀 심하게 깨졌는데?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바로 잡아야죠. 만약에 시소가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건 죽은 거죠. 움직이는데 근데 어떡하라고? 균형을 어지간히 심하게 깨지지 말고 적당히 하면서 그냥 살으라고 그 말입니다. 자, 요 3가지 시소가 경락의 효능을 좌지우지하는 큰 요소인데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시소, 이 태음경이랑 양명경 얘네들은 뭘 주관하는 시소냐면 인체에 있어서 1차적인 욕심, 신체 리듬입니다. 여러분 바이오리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이오리듬,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 자, 바이오리듬 체크하니까 나보고 결과지에서 뭐라 그래? 당신 오늘 신체 리듬은 죽이는데 감성 리듬, 지성 리듬은 꽝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오늘 운동하면 우리 편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죠? 당신 오늘 신체 리듬 안 좋아. 감성 리듬은 좋아요. 지성? 그저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오늘 감성 리듬 죽이니까 오늘 뭐 하면 돼? 오늘 미팅하러 나가면 내 말에 상대방이 껌뻑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작업하면 성공이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감성도 안 좋아, 신체도 안 좋아, 지성은 좋아. 그럼 뭐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공부나 하세요. 공부하면 잘 될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3가지 리듬 중에 이 태음경, 양명경 요 시소가 주관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 신체 리듬인데요. 태음경이 오버하고 양명경이 죽은 사람들은 내 몸에 대한 신체 리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됩니다. 내 몸에 관심이 많아져요. 여기가 자꾸 이상한데 이거 왜 이러지? 지나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건강염려증. 그죠? 그럼 거꾸로 만약에 태음이 죽었어. 양명이 오버해. 이 사람들은 내 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계속 어딘가부터 지금 어저께부터 계속 가려운데 몰라. 낫겠지 뭐. 신경 안 써요. 왜? 나 지금 중요한 거 있어. 게임 해야 돼. 가려운 거는 몰라 나도. 내 몸에 관심이 없어요. 양명이 오버하는 사람. 태음이 죽었어요. 신체 리듬이 죽어 있어요. 몸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1차적인 욕심이 뭐냐면 먹는 건데요. 그죠? 일단 먹고 나야 내 몸에 뭔가 에너지가 생겨야 그래야 막 운동도 하든지 공부도 하든지 돈도 벌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몸에 관심이 없다는 건 또 뭐냐면 먹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1차적인 욕심,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텐데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
이게 태음이 죽은 사람이에요. 먹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질량을 증가시킬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질량을 증가시켜? 질량이 뭐겠어요? 체중이죠. 체중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태음이 죽었어. 양명이 오버해요. 그럼 이 사람은 먹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잘 먹던데? 먹겠죠. 먹기야 먹어요. 근데 왜 먹어? 먹어야 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먹는데 관심이 없는데 근데 왜 먹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진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음식을 넣는 거지 먹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음식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밥은 먹으면서 어떻게? 내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먹고 나면 다른 거 뭘 해야지. 엄마가 소리 질러. 야, 너 빨리 안 와? 밥 먹어. 너 엄마 쫓아간다. 알았어. 엄마한테 맞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밥은 먹는데 숟가락을 떠서 밥을 떠가지고 입에 넣는데 입으로는 밥을 씹지만 머릿속에는 야, 오늘은 엄마가 현미밥을 했네. 이 생각하면서 먹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싶어? 지금 전투기 조립하다가 왔는데 지금 날개 붙여야 되는데 엄마만 아니면 날개 붙이고 왔을 건데 저거 어떻게 붙이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눈앞에 음식은 관심 없어요. 엄마한테 혼나니까 마누라가 잔소리하니까 할 수 없이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집어넣으면 내 몸에서 흡수를 하겠어요? 안 하죠. 주인이 무성의하는데 장기가 왜 성의를 보여? 야, 나는 동쪽으로 가지만 니들은 서쪽으로 가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 내가 건성으로 집어넣으면 내 몸도 건성으로 흡수해. 무슨 말이에요? 다 빠져나갑니다. 5만 원짜리 밥 먹으면 뭐해? 남는 게 없는데. 태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내 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양명이 오버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음경은 내 몸에 대한 인풋이고요. 양명경은 내 몸에서 밖으로 빼내는 아웃풋이에요. 이 사람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질 나쁜 돼지들. 세 가지 시소 중에 가장 심각하게 불균형이 초래된 심각하게 깨진 시소. 어떤 시소? 바로 요 시소. 누가 오버해? 양명이 오버해요. 버리는 작용은 오버하고 인풋에 대한 작용은 죽었어요. 관심 없어. 맞기 싫으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소. 소음경과 태양경 시소인데요. 이거는 첫 번째 시소는 뭘 증가시키고 감소시켜요? 식욕, 먹는 욕심, 그리고 내 몸에 대한 관심, 질량을 증가시킬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 그러니까 비만 클리닉 가면 한의원에 가면 뭘 하겠어요? 맨날 양명경 확진시키는 게 비만 클리닉 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태음이 죽겠죠. 식욕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시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체온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체온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든지 자꾸 체온 측정하지요. 사람 몸의 체온 몇 도예요? 36.5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 피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피? 동맥피. 정맥은 도움이 안 되죠. 쓰레기가 많으니까. 동맥피가 와줘야 돼요. 그런데 1초에 5개씩 와야 되는데 여기 왜 3개밖에 안 오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체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자, 한쪽 팔을 걷으세요. 한쪽 팔을 걷은 다음에 여기를 뭐 하냐? 고무줄로 꽉 묶으세요. 자, 중요한 거는 피가 통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사정없이 묶으세요. 내가 내 거를 묶으면 세게 안 묶죠? 자, 친구랑 서로 묶어주기 하세요. 사정없이 묶어. 그리고 풀면 돼, 안 돼? 안 돼. 풀 수 없게 꽉 묶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 친구야, 우리 내일 만나. 그럼 내일 만나면 친구 이 팔 어떻게 돼 있어요? 피가 안 통하니까. 퍼렇게 죽어 있죠.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하고 체온이 같아요? 안 같아. 왜? 피가 없어서. 동맥피가 안 가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소음경하고 태양경의 시소가 체온을 올릴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 이거를 좌우한다고 했는데 누가 체온을 올려요? 소음경이 체온을 올립니다. 그럼 태양경은 체온을 떨어뜨리겠죠. 이 말은
체온을 올린다는 거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맥피가 와야지 체온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체온을 더 올린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혈류 속도를 더 빨리 하는 거예요. 소음경이 오버하잖아요. 피가 빨리 돌아요. 거꾸로 태양경이 오버하면은 그러면 소음이 죽겠죠. 그럼 이 사람은 피가 천천히 가요. 빨리 안 갑니다. 천천히 가요. 그러면 갑자기 피가 오는 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5개씩 와야 되는데 4개씩, 3개씩, 조금밖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체온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혈류 속도를 올리려면은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심장 박동이 빨리 뛰어야죠. 심장이 빨리 뛰어야, 그죠? 펌프질도 잘해주고 더 빨리 뛰고 이래야 어떻게 됩니까? 피가 흐르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뭐가? 체온이 올라가겠죠. 누가 심장 박동을 흥진시켜요? 소음경이. 소음경. 여러분, 수소음경이 누구였어요? 심장이잖아요. 심경. 그죠? 심장 박동을 빨리 뛰게 만들어요. 반대편은 태양경은 심장 박동을 늦춰요. 야, 빨리 뛰지 마. 천천히. 자, RPM을 떨어뜨려요. 지나치게 심장 박동이 빨리 뛰는 사람, 빈맥인 사람, 태양경을 보여줘야 되겠죠. 나는 왜 이렇게 손발이 차갑지? 피가 안 도는 것 같아. 나 저혈압인가 봐. 야, 너 맥이 되게 느린데? 이 사람은 소음경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체온을 올릴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 하는 건데, 여러분,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인체에서 특정 부위에 자꾸 체온이 올라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땀이 나죠. 정상 이상의 체온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땀이 나요.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내가 느끼기에 여기 자꾸 좀 체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땀 한번 내볼까? 이게 아니고 뭐야?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죠? 자동적으로. 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체는요, 내가 몸에서 밖으로 뭔가 액체가 빠져나가잖아요. 땀을 흘리고 소변을 보고 뭐 생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액체가 빠져나가면 체온이 떨어져요. 내 체온을 가지고 나가요. 소변 보면 부르르 떨죠. 땀 흘리고 나서 찬바람 불면 에취 감기 걸려요. 그죠? 땀 흘리면 소변 보면 생리하고 나면 체온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추워요. 몸이 허해집니다. 아시죠? 그래서 소음경이 항진된 사람, 태양이 죽었어. 이 사람은 걸핏하면 땀 흘리는 거예요. 자, 버스에서 내렸어요. 지하철 내렸어. 우리 직장까지 걸어가고 있어. 동료가 나랑 같은 집이야. 우리 맨날 같이 출근해. 지하철 내려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는데 나는 땀을 막 흘리고 있는데 얘는 땀이 안 나. 얘 어떤 사람? 태양경이 오버하는 사람. 나 어떤 사람? 소음경이 오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욕심을 많이 부리면 체온을 상승시킬까요? 소음경이 관여하는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요? 태음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거죠. 1차적인 욕심. 내 몸에 대한 관심. 이거예요. 살찌게 만드는 거. 소음경이 주관하는 욕심은 2차적인 욕심. 여러분, 사람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즐기고 싶어 해요. 이 즐기고 싶은 욕심을 좋게 말하면 재미를 보는 거죠. 재미를 보는 거. 돈 들여가지고 좀 고차원적으로 재미를 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술하는 예술. 그 예술을 하는 걸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 예술가들. 어떤 사람? 소음경이 항진된 사람. 나 웬만해서는 땀이 안 나고 나 심장이 빨리 안 뛰어. 너 저기 예술하지 말고 다른 거 해. 왜? 너 이 길로 가면 너 성공 못 해. 그죠? 소질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땀이 나지? 그럼 너 예술해. 네가 느끼는 그 감정, 뭐가 시가 됐든 뭐 음악이 됐든 뭘로 하여튼 해봐. 너 잘하면 이걸로 돈 벌 수 있어. 그죠? 예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재미를 보고 감동을 보고 이런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성욕이 있죠? 인간이 추구하는 욕심 중에 재미를 보고 즐기고 싶은 욕심 중에 가장 오래된 욕심 뭐겠어요? 성욕이에요. 그죠? 여러분, 야동 보셨어요? 그 야동 보시면은 그 배우가 뭐예요?
막 열심히 맡은 역할을 하죠. 그럼 배우가 열심히 맡은 역할을 하는데 땀이 납니까? 안 납니까? 땀 나잖아요. 그죠? 땀 나죠? 자, 이 강의실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해봤잖아요. 땀 나요? 안 나요? 땀 나잖아요. 왜 그래? 그 성욕을 해결하는 그 성욕을 즐기는 그 순간은 어떤 경맥이 항진되느냐? 이게 족소음 신경입니다. 족소음경이에요. 그러면 족소음경이 항진되면은 수소음경은 당연히 따라서 항진되죠. 같은 소음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바람직하게 하면 뭐가 돼요? 예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 바이올린 막 켜요. 1시간 내도록 안 쉬고 막 켜요. 연주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뭐예요? 이 사람들 일어나서 예술가가 뭐 합니까? 인사를 하죠. 정신없이 막 내 딴에는 막 열심히 했는데 어때요? 등에 막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림을 그려요. 아, 그림 그리는데 무슨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뭘 그래갖고 땀 나겠어요? 땀 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즐기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거 하니까 난 너무 행복해.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즐기고 재미를 보고 즐겁게 했던 행동들을 사람들이 돈 주고 와서 구경을 해요. 예술가죠. 감성 리듬입니다. 감성 리듬이 우수해야지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예술가로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잘하게 만드는 게 누구나? 소음경입니다. 땀이 걸핏하면 잘 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뭐 한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앞에서 우리 앞줄에서 태음경과 양명경 시소에서는 태음경이 오버하기 쉬운 사람 누구겠어요? 비인입니다. 내가 얘보다 마른 사람이에요. 나 이윤석이고 얘 강호동이에요. 그러면 얘는 나보다 심장이 빨리 안 뛰겠네. 그렇죠. 그럼 얘는 나보다 추위를 더 잘 타나?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소, 가운데 줄 시소는 얘들은 뭘 하는 거냐면 지성 리듬이에요. 지성 리듬은 뭐 하겠어요? 궁금해 죽겠어. 1차적인 시소는 뭐 한다고요? 내 몸에 대한 관심, 먹고 싶어. 야, 이게 어떤 맛일까? 먹고 싶어요. 2차적인 시소, 뭐 한다고요? 즐기고 싶어. 재미 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데 엄마가 그만하래. 아, 더 하고 싶은데. 좀만 더 하면 안 돼? 한 번 발들이면 안 나와. 이게 소음경의 특징이에요. 내 몸을 불살르더라도 어떻게? 나는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이게 소음경의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비인들에 비해서 수인들이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내 몸에 무슨 다치고 뭐가 생겨야 그만두지 누가 말려도 안 돼요. 고집 장렬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시소는 뭐라고요? 지성 리듬. 궁금해 죽겠어. 먹고 싶어, 즐기고 싶어, 알고 싶어요. 궁금한 거 못 참는 요 시소 누구냐? 고름경과 소양경의 시소입니다. 지성 리듬이에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이 고름경 같은 경우는 왜 먹어? 아, 이게 어떤 맛인지 궁금해. 태음경이면 그냥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해. 그죠? 근데 고름경 같으면 뭐 해요? 야, 저기 맨날 똑같은 거 먹지 말고 좀 새로운 거 먹으면 안 돼? 그죠? 왜? 저거 어떤 식감인지 궁금해. 내가 알고 있는 레시피하고 똑같이 했는지 그거 알고 싶어. 궁금해 죽겠어요. 가장 못 참겠는 거 뭐예요? 궁금한 걸 못 참어. 먹는 거 너 줄게. 너 가져. 그죠? 내가 양보할게. 친구인데 뭐. 즐기는 거? 그래, 너 이거 봐. 그죠? 내가 양보할게. 너 먼저 즐겨. 근데 뭐는 안 돼? 이 새끼 궁금하게 해놓고 나를 안 가르쳐주네? 야, 빨리 말 안 해? 너 집에 못 간다. 빨리 말해. 뭐예요? 고름경이 항진된 사람이에요. 가장 못 참는 거 뭐? 궁금해 죽겠네. 이게 뭐지? 그러면 알고 싶어 죽겠어요. 다시 말해서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식이 뭘 가져와요? 명예를 가져옵니다. 명예가 뭘 갖고 와요? 권력을 가져와요. 3차적인 욕심, 고름경 욕심의 끝이 어디냐? 권력이에요. 권력의 맛을 보잖아요. 이거 놓기가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그러면 알고 싶어 죽겠고 궁금해 죽겠어. 이게
내 몸에서 어떤 변화를 갖고 있냐 하면요. 긴장을 가중시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요. 조급해요. 느긋함이 없어요. 릴렉스가 안 됩니다. 참지를 못해요. 여유가 없어요. 그게 누구라고? 그렇게 만드는 게 거름경입니다. 그럼 반대로 소양경은 그걸 낮추는 거죠. 그죠? 긴장을, 조급함을 떨어뜨려요. 그럼 뭘 유발해? 릴렉스를 유발하는 거죠. 여유를 갖게 만들어요. 누가? 소양경이. 그러면 이 시소에서 거름경 쪽으로 치우치기 싫은 사람 누구냐 하면요. 비인들이에요. 통통한 사람들이 마른 사람들에 비해서 긴장 잘하고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꾸로 마른 사람들은 이 긴장과 조급함이 없어요. 여유 만땅이에요. 비인들이 봤을 때 수인들은 쟤는 생전 뭐 급한 게 없네. 어떻게 저러고 인생을 살지? 답답해요. 그죠? 수인들은 아이고 뭐 꼭 인생 뭐 1등 해야 돼. 그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번에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뭐. 여유 만만이에요. 비인들은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몸이 그게 안 돼요. 타고난 기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1차적인 욕심, 먹는 욕심 어떡하지? 아이씨, 자제해야지. 그죠? 2차적인 욕심, 즐기는 욕심.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하는 거를 알아채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요. 그죠? 요새 자꾸 소변 색깔이 진해져요. 아랫배가 좀 이상해. 잠을 안 자고 뭐 뭔가를 하고 나면은 아침에 막 여기가 막 불쾌해 죽겠어요. 너무 이상해. 병원에 가니까 뭐래? 나보고 병 걸렸대요. 뭐 하래? 와서 매일 주사 맞고 너 저기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야동 들어있지? 그거 다 포맷시키고 너 빨간색 다 치워. 왜요? 왜 그러겠어? 너무 많이 봤잖아. 그죠? 적당히 해야지.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해? 그것도 병이거든요. 욕심을 뭐든지 심하게 부리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났을 때 그거를 못하게 됩니다. 알겠죠? 지나치게 먹었어. 병 났어. 그럼 어떻게 해? 의사가 뭐래요? 일단 한 끼 굶으시고 그 다음에 죽 좀 먹어보고 속에서 받으면 그 다음부터 밥을 드세요. 알겠죠? 뭐라고요? 굶으라고? 죽 먹으라고? 왜? 왜 그러겠어? 너무 먹었잖아. 네가 알잖아. 그죠? 빨간 거 다 치우시고 하드디스크 다 포맷시키고 너 매일 와갖고 주사 맞고 가. 알았죠? 왜? 왜 그러겠어? 적당히 봐야지. 어떻게 맨날 보냐. 그죠? 네가 알잖아. 너무 심하게 했잖아. 그죠? 3차적인 욕심. 너무 알고 싶어. 궁금해 죽겠어. 못 참겠어. 이러다 병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알아야 될 것도 몰라요. 우리 집이 어디더라? 딸이 왔는데 아줌마 누구세요? 당신 딸이잖아. 몰라요. 왜? 너무나 알고 싶어. 궁금해 죽겠어. 못 참아. 좀 적당히 해. 내일 알려줄게. 지금 알고 싶어 죽겠는데 어떡하지? 전전긍긍. 그러다 병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몰라요. 우리 집이 어디지? 몰라요. 적당히 하세요. 뭐든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 궁금한 걸 못 참여 하는구나. 내가 이거 지나치게 많이 심하게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왜? 이걸 알게 되려면 병이 났을 때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이거 잘 안 나는 병 아시죠? 뇌신경 질환, 퇴행성 질환. 쉽게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요 세 가지 축에서 태음, 거름, 소음 뭐죠? 음경이죠. 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시소가 관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음경들이 오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되게 좋아해요. 즐겨요. 정말 즐겁게 해. 누가 시켜서 하는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양경들이 오버하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들이 이 시소가 관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어? 관심 없어. 근데 하잖아. 왜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소가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건강의 관건입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습니까? 삼음, 삼양, 육경에 각각 수경, 족경, 수경, 족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6 곱하기 12는 12개니까 12경맥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어느 때 수경을 쓰고 어느 때 족경을 쓰는 게 좋을까? 자, 일반적으로 병증이 주소증이 상반신에 치우쳐 있으면 수경을 쓰고요. 하반신에 치우쳐 있으면 족경을 씁니다. 똑같은 고름경, 똑같은 태음경, 똑같은 양명경이라 하더라도 뭐가 다릅니까? 속하는 장부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태음경 같으면 수태음이면 어디에 속해요? 폐에 속하잖아요. 이건 호흡기 문제예요. 근데 족태음경은 비경이잖아요. 비에 속하잖아요. 이건 소화기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장부가 다릅니다. 세 번째, 수경과 족경을 뭘로 나누냐면 정신적인 문제는 수경을 쓰고요.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는 족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이거 우리 부모가 물려준 거예요. 우리 집안 내력이에요. 체질이야. 그러면 수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사람 없고요. 나만 그래요. 무슨 얘기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이 말이죠. 내가 만든 거죠. 이럴 땐 족경을 씁니다. 12개 경맥에 또 뭐가 있냐 하면 경락이라고 하는 게 기가 흘러다니는 소통하는 통로인데 이 기가 뭐라고요?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정 관심, 특정 감정을 지나치게 발휘했을 때 어쩌다 한 번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특정 감정만 지나치게 계속 발휘하다 보면 특정 경맥의 에너지를 오버액션 또는 다운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깨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12개 경맥에 각가지 감정들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나치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특정 경맥이 오버액션해요. 그러면 특정 경맥을 오버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시소의 반대편은 죽겠죠. 그러면 병이 생기겠죠. 그럼 거꾸로 야, 당신은 요 경맥이 예를 들면 수태음 폐경이 죽어 있는 게 당신한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수태음 폐경에 해당하는 감정을 자꾸 발휘하도록 가족들이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아, 육회, 통쾌. 그럼 어떻게 됐어요? 크게 웃잖아. 야! 그죠? 이게 뭐예요? 수태음 폐경입니다. 이거 자꾸 유발시켜주세요. 그럼 어떻게? 폐가 약한 사람들,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이용해서 경락의 불균형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체에 있는 12경맥이 어떤 기능,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